아 괜찮아요. 얼마 안 두 됐어요. 개씩 찍어요. 토요일 반도 있기 때문에 강의 항상 두 개씩 찍어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강의 찾다가 없으면요. 똑같은 강의가 어딘가 더 있어. 그 부분 찾아서 그 부분만 들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요. 우함수, 기함수를 배웠어. 어떻게? fm-x가 fx가 된다. 우함수 내 fm-x가 -fx가 된다. 기함수 내 요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고1 수준에서 우함수, 기함수를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뭘 정리해 줄 거냐면요. 고등수학에서 나오는 우함수, 기함수의 다양한 표현에 대해서 정리해 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어차피 기본식에서 약간씩 변형돼서 이렇게 낯설게 보이게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실제로는요. 크게는 4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자 그럼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우함수일 땐 fm-x가 뭐가 된다? f의 x가 된다라는 식이 있죠. 자 그런데 이 식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fm-x -fx는 0이다 라고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식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원래대로 돌려놓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항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녀석 보도록 할까? 얘는 fm-x는 -fx죠. 그러므로 요 식은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 fx랑 fm-x랑 더해버리면 0이 나온다라고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고 이제 뭐야? y는 fx가 y축 대칭일 때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우함수. y는 fx가 원점 대칭일 때 이런 표현이 나오면 기함수예요. 자 됐죠? 자 그리고 얘가 제일 더럽고 지저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얘 살짝 뛰어넘고요. 아래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개념 맨 밑에 적어보도록 하겠다. 인테그럴 -a에서 a까지 fx dx를 계산했는데 얘가 뭐와 같아지더라? 2배의 인테그럴 0에서 a까지 fx dx와 같아지더라. 이때 우리는 fx를 우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자, 기함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테그럴 -a에서 a까지 fx dx가 0일 때라는 이런 수학적인 표현이 보이면 fx가 기함수라는 얘기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테그럴 마이너스 b에서 마이너스 a까지 fx dx라는 이와 같은 식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식이요.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x dx라는 이 식과 같아지는 경우 되겠습니다. 자,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생긴 우함수의 그래프가 있었어요. 여기가 A입니다. 여기가 B입니다. 그럼 A에서 B까지는 여기지. 그런데 여기는 뭐가 되겠어? 요만큼은 마이너스 A, 요만큼은 마이너스 B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B에서 마이너스 A까지의 적분값을 구해도 같다 안 같다? 같다. 요게 우함수의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을 응용해서요. 어떤 표현이 나오기도 하냐면 인테그럴 -b에서 -a까지 fx dx 마이너스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x dx는 0일 때라는 수학적인 표현이 보이면 아, 우함수를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기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테그럴 -b에서 -a까지 fx dx의 값이 마이너스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x dx의 값과 같을 때라는 수학적인 표현이 보이면 얘는 기함수의 표현입니다. 자, 기함수
이유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에 이렇게 기함수가 있었어요. 자, 마이너스 b에서 마이너스 a까지의 요 적분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 적분값이요, a에서 b까지 구한 이 적분값에다가 무엇을 붙인 것과 같다? 마이너스를 붙인 것과 같더라 라는 수학적 표현이 보이면 얘는 기함수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녀석을 이제 한 번 더 변형시켜서 인테그럴 마이너스 b에서 마이너스 a까지 fx dx 플러스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x dx는 0일 때라는 이런 수학적인 표현이 보이면 얘도 보다 기함수라는 표현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리고 기함수의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이제 제일 복잡한 얘기 들어가도록 하자. f의 x 플러스 y는 f의 x 마이너스 f의 y와 같을 때라는 이와 같은 조건이 붙으면서요. 단 전제 조건으로 x 플러스 y는 0이어야 돼. 그리고 f0의 값은 계산하면 0이어야 돼. 라는 요런 조건이 붙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좀 지저분하고 더러운 문제입니다. 자, 요 정도까지 나오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러워. 네, 가끔 나와요. 그래서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우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자, 저기서 우함수의 향기가 느껴져 안 느껴져? 전혀 안 느껴져. 자, 그런데 얘가 어떤 지저분한 논리에 의해서 우함수인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함수의 시작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f의 마이너스 x는 fx와 같다라는 요 식에서 우함수는 출발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뭐가 보여? fx가 보이지. 여기에 보니까 뭐가 보여? fx가 보이지. 그래서 선생님이 요 식을 이런 구조로 바꾸기 위해서 얘를 이항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fx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라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 버리죠. 자, 그런데 이 정의에 의하면 이런 구조의 식은 이런 구조의 같은 구조의 식이지? 이런 구조의 식은 이런 구조로 바꿀 수 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바꿔봅니다. 얘 뭐예요? f에 얘하고 얘를 더한대. 얘하고 얘를 더한답니다. 그러면 x 더하기 마이너스 x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맞습니까?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뭔 짓을 하냐면요. 여기 보면 얘가 y지? 얘를 통째로 y라고 바꿔버릴 거예요. 요식 자리를 통째로 y라고 바꿔버릴 겁니다. 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x 플러스 마이너스 x는 몇이야? 0이지. x 플러스 y도 몇이야? 0이죠. 요 조건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f의 여기 보면 f의 0은 0입니다 라는 요런 조건도 보이지. 자, 사실 얘를 이항하면 얘는 뭐가 돼? 0이 돼야 되지. 맞아요? 자, 위에 있는 식을 이항해버리면 몇이 돼? 0이 돼야 돼. 그런데 얘 뭐야? f의 0은 0이다. 얘도 f의 0은 0이다. 맞습니까? 자, 요런 논리에 의해서 요런 전제 조건 두 개가 붙은 상태에서 이런 위식이 주어지면 얘는 우함수로 설명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수학에서 요런 표현이 보이면 아, 우함수라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어때? 좀 더럽고 지저분한 건 사실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쪽도 보도록 하자. 여기에서는요, f의 x 플러스 y는 f의 x 플러스 f의 y라는 전제 조건, 그리고 x 플러스 y는 0이라는 전제 조건과 똑같이 f의 0은 0일 때라는 이런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자, 상황은 똑같습니다. fx를 써먹을 거다?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이항해버리는 게 낫겠죠? 그래서 fx 플러스 f의 마이너스 x는
0이라는 이런 식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식의 구조는 정의에 의해서 이런 구조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바꾸면 f의 x 플러스 마이너스 x라고 이렇게 바뀌게 되고 나는 얘를 뭐라고 대체해서 쓸 거다? y라고 대체해서 쓸 거다. 쓸 수 있는 이유는 얘도 더하면 0, 얘도 더하면 0이기 때문이다요.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에 논리가 얘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수학적인 표현이 문제 속에 보이면 얘는 기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됐죠?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서요. 주기함수 들어가 보도록 하자. 몇 페이지? 자, 16페이지 주기함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우함수의 표현은 눈에 좀 많이 박아두세요. 예, 저 표현이 시험에 나와요. 이러이러할 때 그럼 우리는 이거 우함수, 기함수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이런 식들 나왔을 때 얘를 보면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이제 문제 못 풀고 시간 버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 탄탄하게 봐두세요. 굉장히 다양한 우함수, 기함수의 표현법이 존재하더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주기함수라는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 주기함수에 대한 수업은 이미 들어갔죠. 자, 똑같이 생긴 그림이 계속 반복이 되는 이런 상태의 그림이 함수가 있을 때 우리는 얘를 주기함수라고 부르고요. 똑같은 그림이 반복되는 구간의 요 최소 길이를 우리는 주기라고 부른다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기에 대한 이론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요. 선생님이 세 줄의 필기를 할 거야. 세 줄의 필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 함수 fx의 주기가 p이면 f의 x 플러스 p는 fx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 두 번째, 자, fx 플러스 p는 fx이면 함수 fx는 주기 함수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 자, 세 번째, fx 플러스 p가 fx이면 함수 fx는 주기가 p인 주기함수이다. 자, 라는 이렇게 세 개의 명제를 적어놨습니다. 자, 참 거짓을 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 참참. 참참. 참참참 거짓 참참. P는 마이너스 될 수 없으니까 거짓 참 x로 칠까? x55 555. 또 다른 의견? 지려봐 지금 UX 아니 저 X5 X로 해주세요. 네? 저 X5 X로 해주세요. x5 x로 해드려요? 네. 또?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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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x 뭐? OX 5x5? 아예 반대로 할까? 또 다른 의견? XXX 안 나왔어. 뭐 같아? OX. 기억난다. 빨리빨리 XXX 안 나왔어. 또 다른 의견 없나? 끝? 예. 자, 결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의 주기가 p이면, 이면 아니다? 예, p이면 fx 플러스 p는 fx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참이에요. 자, fx 플러스 p가 fx이면 함수 fx는 주기 함수이다. 참입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 녀석만 거짓이에요. 까비야. 55x 그러네요. 되겠습니다. 나보다는 자,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가 p야. 그러면은 그 p를 지날 때마다 같은 함수값이 나온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써도 맞다 틀리다? 맞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런 수학적인 표현이 나왔어.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예전에 가르쳤냐면요. 주기함수인데 다만 우리는 주기가 P라는 확신만 못할 뿐이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예, 그 맞아요? 이유는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야. 주기가 1인 함수가 있었다? 그러면 걔는 1이면 F1, F2, F3, F4 이런 애들이 모두 다 주기가 1이니까 같은 값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런데 나 얘를 x라고 칠 거야. 와, 그런데 얘가 얘랑 같네? 그러므로 fx 플러스 x 플러스 3이죠. 3과 같네? 라고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래 놓고 여기에다 대고 그러므로 주기가 3이야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주기함수구나까지는 알 수 있지만 안타깝지만 그 주기가 P라는 확신은 내릴 수가 있다 없다? 없는 상태예요. 그러므로 얘는 틀렸어. 자, 이게 주기함수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자, 뭐가 맞고 뭐가 틀렸는지 이제 수학적으로 좀 정리가 됩니까? 됐나요? 네. 그러면 지우고 이제 개념 이거 지워도 되죠? 지우고 개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양방향 화살표 나왔네요. 함수 fx의 주기가 p이면 얘다 라는 이 명제는 맞다 틀리다? 맞다. 하지만 얘이면 함수 fx의 주기는 p다 라는 요 거꾸로 가는 명제는 맞다 틀리다? 틀리다 라고 이렇게 OX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표시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요 우리 요 녀석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키우도록 할게요. 예. 자, 이제 요 그림에서 얘기를 해보자. 주기를 선생님 아침에 안 틀었구나. 네. 해보셔도 돼요. 아니에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A가 있다. 근데 얘는 주기가 P야. 그러면 여기는 몇이 되겠어요? A 플러스 B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요 한 요 정도 구간에 B라는 함수값을 이렇게 X값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요 녀석 요만큼 갔을 때 요만큼은 뭐가 되겠습니까? B 플러스 B P. 플러스 B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야, A에서 B까지의 적분값이라고 하면 요만큼의 면적을 얘기하고 있지. 맞아요. 네. 자, 그런데 요 면적은 여기 있는 이 면적이랑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얘는 인테그럴 A 플러스 P부터 B 플러스 P까지의 fx, dx와 같구나 라고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요 두 번째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서 A 플러스 P까지 적분이래요. 그러면 바로 뭔데? 요 삼각형 전체예요. 맞나요? 맞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냐면요. 인테그럴 B에서 B 플러스 P까지의 fx, dx다 라고 써도 될까 안 될까? 됩니다. 자, 왜냐면요. B에서 B 플러스 P까지의 적분값은요. 구해보면 요렇게 생긴 파란 구간이 나와. 근데 이 파란 구간 모두 다 더하면 저 삼각형 하나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얘도 성립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개념이 어떤 수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과 2번식을 관찰을 하면요. 얘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적분 구간이 몇 차이예요? P 차이예요. 근데 우리가 P가 주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맞습니까? 적분 구간이 P 차이일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냥요 아래 끝, 위 끝 플러스 P를 해줘도 적분값이 같다 라는 개념이 있고요. 얘는 사실 A하고 B는 플러스 P를 한 결과는 아니지. 얘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차이가 1이야. 여기 차이가 2야. 아무 수나 더해준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래 끝, 위 끝에 플러스
아무 수나 한 것과 적분값이 같다라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반면에 자, 여기에 보이는 요 적분 구간은 p 차이가 아니죠. 맞습니까? 얘는 p 차이만큼 나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이 경우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래 끝 위 끝에 뭔 짓을 해줄 수밖에 없다. 플러스 p를 해준 경우만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p가 될 수도 있고 2p가 될 수도 있고 3p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확장은 될 수 있겠지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무슨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오, 얘가 p 차이가 아닌 경우에는 계속 주기만큼 더해져야지 같은 적분값이 나오고 p 차이일 때는 주기만큼 더하건 1씩 더하건 2씩 더하건 3씩 더하건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아래 있는 문제로 넘어가도 될까? 요거 이해되십니까? 예. 자, 주어도 되죠? 잠시만요. 네. 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아래 보도록 하겠다. 자, 주기함수의 정적분 문제 보도록 하자. 함수 fx에서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fx 플러스 p는 fx를 만족시키는 0이 아닌 상수 p가 존재할 때 우리는 y는 fx를 뭐라고 부른다? 주기함수라고 부른다예요. 그래서 이런 수학적인 표현이 나오면 주기가 p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딱 보는 순간 어머 주기함수네? 라는 판단 정도는 내리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도록 하자. 연소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다라고 나왔어요. 자, 이게 뭡니까? 주기함수구나 라는 사실까지는 알 수 있겠지. 맞습니까? 다만 얘는 주기가 3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주기함수예요. 자, 그런데 얘가 이와 같은 값을 가질 때 이 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어디를 살펴야 됩니까? 바로 이 적분 구간을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적분 구간이 뭐야? 지금 3차이지. 얘가 주기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3이 될 때마다 어차피 같은 값은 갖는다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3차이가 올 때는 두 가지 선택안이 있습니다 라고 했죠. 여기에 양 아래 끝 위 끝에 몇씩 더해주는 경우 플러스 3씩 더해주는 경우가 있고 아래 끝 위 끝에 아무 수나 더해주는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인테그럴 1에서 13까지 fx dx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얘 구해볼 겁니다. 자, 이렇게 아무 수나 구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보니까 13에서 1을 빼면 몇입니까? 12. 12는 3의 배수지. 그럼 얘는 3씩 더해가는 게 되게 훌륭한 방법이겠다. 인테그럴 1에서 4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럴 4에서 7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럴 7에서 10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럴 10에서 13까지 fx dx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주기함수의 속성에 의해서 얘가 2면 얘 몇 나옵니까? 2. 얘도 같은 값을 가지니까 2. 얘도 같은 값을 가지니까 2. 그러므로 답은 몇이다? 8이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기함수는요 사실은 둘 다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주로 얘가 많이 나와요. 거의 90% 이상은 얘로 문제가 만들어진다 라는 것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정적분에 하이라이트 파트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도 됩니까? 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문제집에 보면요, 이 문제가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막 문제 유형을 막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 구분에 대한 문제 유형을 좀 보도록 하겠다. 자, 정적분의 다양한 문제 유형을 지금부터 정리해 드릴 건데요. 네 가지 기준으로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근데 네 개를 다 따로따로 보지 말고요. 우선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크게 두 가지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면요. 적분 구간이 전부 상수만 있는 경우예요. 즉 아래끝, 위끝 모두 다 상수만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아래끝, 위끝 둘 다 변수가 나오든 둘 중에 하나만 변수가 나오든 적분 구간에 변수 x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푸냐면 상수가 보일 때는요. 그 적분값 전체를 어떤 특정한 상수 k로 놓고 푸셔야 돼요. 즉 인테그럴 dx를 통째로 k라고 바꿔놓고 푸는 거고요. 변수가 보이는 문제는 무조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양변 미분하는 방법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문제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 상수만 나올 때는 인테그럴을 뭐로 바꿔놓고 푼다? k. 변수가 보일 때는 어떻게 푼다? 양변 미분. 다시 상수만 보이면 적분 구간의 상수만 보이면 인테그럴은 k. 적분 구간의 변수가 보이면 양변 미분. 이게 가장 큰 원칙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녀석으로부터 파생되는 네 가지 유형을 배울 거예요. 자, 그 유형은 어떠냐면요. 1번 상수가 나오는 경우. 자, 변수가 나오는 경우는 이제 두 가지가 나오겠지. 변수가 나오는 경우. 혹은 어떤 경우? 상수, 변수가 나오는 경우. 요건 안 써도 돼요. 요게 세 번째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아주 특수한 식구조 문제가 있어요. 특수 식구조 문제가 있어. 그렇게밖에 문제가 나오지 않는 그 문제 자체를 기억해야 되는 그런 문제. 이렇게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뭐라고? 이거 적어 놓을래? 적어 놓는 게 나을까? 3인 거죠? 3번에. 예, 상수, 변수. 적어 놓으세요. 그럼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요 다양한 문제 유형은 꼴랑 요 네 가지 문제 유형에 대해서 다뤄볼 거다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문제 유형은요, 조금 구분을 해두고 기억을 해두시면 굉장히 수월해요. 이거 무슨 유형이네? 무슨 유형이네? 무슨 유형이네? 라고 판단을 내리고 푸는 게 그냥 연필대고 정신없이 막 풀다가 답이 나왔어요 라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자,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유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은 선생님이 적분 구간에 뭐가 나오는 유형이라 그랬어? 상수가 나오는 유형이고, 이 유형은 무조건 인테그럴 dx는 k로 바꾸는 유형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적분 구간이 상수로 주어진 정적분을 포함한 등식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이냐예요. 즉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x, dx를 포함한 등식 문제가 보이면 우리는 이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x, dx를 무조건 몰아놓고 문제를 풀면 된다. k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 된다요. 왜? 얘는 어떤 변수가 없는 상수기 때문에 고정된 숫자에 불과해. 다만 내가 그 숫자가 뭔지 모를 뿐이야. 그래서 그 숫자를 미지수 k로 놓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아래 있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다.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이때 F2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다. F2의 값 이래가지고 내가 2 넣고 딱 봤더니 아씨 뜬금없이 이 등식 속에 정적분이 들어있네 라는 유형이에요. 자, 이처럼 등식 문제를 푸는데 정적분이 보이는 유형이 나오면 항상 얘를 보셔야 돼요. 상수가 있냐 변수냐 하나는 상수고 하나는 변수냐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얘는 무슨 유형이에요? 상수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네모 박스 친 전체 부분이 어떤 특정한 숫자인데 어떤 숫자인지 모르겠어 라는 의미에서 K로 놓고 문제를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얘를 풀 겁니다. 자, 인테그럴 0에서 4까지. 자, 이제 나는 수학적으로 ft를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ft나 fx나 같은 식이니까 표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k의 dt다. 그런데 이 값이 몇이 되겠다? K요? k가 되겠다. 이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속에서 k, 크게 k.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 녀석 풀면 4분의 1 t의 4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kt 그리고 여기에 4, 9, 0을 대입했더니 k가 나왔다 라는 요런